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흔히 적자 재정이라고 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나라 살림하는 데 쓰는 걸 말하는데요. 정부가 빚을 늘려가면서까지 거둔 세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적자 재정 같은 경우는 경제 침체기에 빠졌을 때 응급 처방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하게 쓰는 그런 정책은 아닌데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정부의 빚을 계속 늘려가는 적자 재정을 펼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미국이 그냥 무턱대고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렇게 할까요? 아님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은 왜 평시에도 적자 재정을 펼치는지,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런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제 위기가 없는 한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거둔 만큼 사용하는 게 균형재정이라고 해서 이상적이다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만일에 거둔 세금이 남으면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민들한테 세금 부담을 줬다고 해서 비판을 듣게 되고요. 반대로 경기 침체를 겪는다든지 특별한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족할 만큼 정부 지출이 많으면 그런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문제시해서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균형재정이라고 해서 특별한 돌발 사태가 없으면 필요한 만큼만 딱 세금을 걷고 그렇게 걷어들이는 만큼 정부 지출로 쓰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특별한 경제 불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매년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계속 키워가는 식으로 그렇게 경제정책을 추구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오던 경제 운영 방식입니다. 근데 미국 정부는 왜 증세하는 것보다 그만큼 정부 빚을 더 늘리는 식으로 경제정책을 펼치는 겁니까? 증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 이런 거 말고요. 네,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재정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증세를 통해 세금을 더 걷어서 정부에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금을 덜 걷고 그렇게 덜 걷은 세금을 가지고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이 쓰도록 하는 게 국가 전체적인 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늘려서 생기는 이자 비용보다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를 상쇄하고도 남으니까 정부보다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민간에 밀어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계속 빚을 늘리면서 적자 재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세계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에 대한 채권 수요가 꾸준히 받쳐주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런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 재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채를 발행하는 구조 자체가 만기가 도래한 기존의 국채를 갚아나가는 구조가 아니고요. 만기가 돌아온 기존의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갈아타는 식으로 그렇게 무기한 연장해서 끌고 가는 구조라서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장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꾸준히 더 낮아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80년대 이후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우하향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금리가 안정돼야 된다는 말이네요. 네, 점진적으로 낮아지던지요. 그리고 앞에서처럼 금리가 안정돼야 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안정돼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채 수요도 꾸준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간이 정부보다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그 이유로 증세하기보다는 정부가 빚을 떠안는 그런 적자 재정을 한다는 건데, 그런 적자 재정을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으려면 금리하고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하고 국채 수요도 꾸준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일단 갖춰져야 그동안 미국이 해오던 적자재정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미국이 지금까지 해오던 적자재정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지금 미국이 유지해오고 있는 적자재정 경제정책이 이게 가진 문제점이 뭔지 이해가 갈 겁니다. 일단 지금 고물가 상황으로 미국 내에서도 물가 문제가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과거에 비해 지금 금리가 크게 올라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예전 과거 같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국채 수요국인 중국이나 중동 국가들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꼭 중국, 중동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과거에 비해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많이 시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미국이 적자 재정을 이어가기가 환경적으로 좋지가 않네요. 최근 상황을 보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팬데믹 이후로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은 말도 안 되게 엄청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팬데믹 이후로 미국의 적자 재정 상황이 너무 많이 심각해진 게 세입 감소와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확대되면서 연방정부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부 부채가 2023년 기준으로 2019년에 비해 58%나 늘었습니다. 잠깐만요. 팬데믹 거치는 동안 대략 3년 정도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전체 부채 규모가 58% 늘었다 이 말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전체 부채 규모에서 대략 3년 만에 58%가 늘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더 큰 문제는 그 사이에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크게 올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 부채 원금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해버렸는데 이자까지 급등하게 돼버린 겁니다. 2020년에 전체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가 3,455억 달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거치고 이렇게 빚을 극단적으로 늘려버리니까 불과 몇 년 만에 올해 정부 부채 이자로만 나갈 돈이 8,700억 달러가 돼버렸어요. 이자 3,400억 나가던 게 몇 년 만에 8,700억 달러가 됐다 이 말이죠. 네, 정부가 내는 순이자 지급만 2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방 예산이 8,500억 달러인데 이제 정부 부채 이자로 나갈 돈이 몇 년 만에 이런 국방비를 뛰어넘어서 감당하기 버거운 어마어마한 금액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 2021년 이후로는 미국 재정의 디폴트 문제가 거의 매년 의회에서 지적될 정도로 사실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게 사실 미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적자 규모를 완만하게만 늘렸으면 미국의 적자 재정 경제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정책인데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안일하게 극단적으로 적자 재정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미국이 기축통화국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오던 이런 정책 방향을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진 게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정부에서 지출을 줄이든 예를 들면 중동이나 유럽, 동아시아 쪽에서 해외 국방 예산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관세를 올린다든지 그게 아니면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국민들을 설득해서 증세를 하든 뭐가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미국이 진행해오고 있던 이런 적자 재정을 통한 경제 운영 방안은 이제 계속 진행하기가 힘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생기면 또 돈 풀면 되지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생각으로 서브프라임 때 재미 보고 방심하다 팬데믹 때 또 한번 그렇게 넘겨보려고 하다가 이번에 완전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위기가 오면 또 돈 풀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게 그렇게 예전처럼 만만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또다시 위기가 생겨서 돈을 푼다고 치면 팬데믹 때보다 더 풀어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네. 돈 푼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떠한 형태로든 시간의 문제지 미국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개편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의 충격은 혹은 영향은 우리 같은 주변국들한테 그 여파가 나중에 분명히 드러날 거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해오던 미국의 경제정책을 두고 닭을 빌려서 달걀을 낳는 그런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빚이라는 닭을 빌려서 경제력과 국력이라는 그런 달걀을 낳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었다는 말인데요. 실제로도 그동안의 미국은 여기서 말하는 닭을 빌려서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부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빌린 닭의 임대료 자체가 너무 올라버려서 달걀보다 더 비싸게 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